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해서 뉴욕 증시 상황 글로벌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지난주 강하게 올랐고 며칠 올랐던 미국 증시가 어제는 이제 전강 후약으로 조금 쉬었습니다. 뭐 숨고르기, 피로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알게 모르게 다우지수가 어제까지 6일 연속이나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3대 지수 모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반등하던 10년물 금리가 다시 좀 하락세로 간 것이 여전히 부담이 됐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한 6일 연속 오른 거에 대한 좀 피로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지배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한 것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을 강력히 시사한 거 아닙니까? 파월 의장이. 그때부터인데 실제로 보면 그거 외에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은 거죠. 굳이 따지자면 악재가 오늘 조금 더 호재보다 많았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일요일날 미국 시내 발표되었던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내노라는 방위산업체 두 군데 합병 추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반발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독점금지에 대한 위반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 주식 모두 어저께 고점 대비 오늘까지 해서 5, 6%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3에서 4% 그리고 관련된 ETF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레이시온이 구체적으로 5%,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3%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는 이들 방해산업에 속해 있는 산업재 섹터가 오늘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주가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보도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높인 거죠. 시진핑 주석이 만에 하나 이번에 G20 회담이 안 나오면 바로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했다는 경고를 한 것도 시장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자체도 일단 변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 심리에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관 투자가들은 대부분이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발표된 퀴니펙 대학교의 정기 설문조사는 약간 딴판으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전후 부통령이죠. 이분도 민주당 소속의 민주당으로 일단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버니 샌더슨도 선언했고 잘 아시던 워렌 버핏 같은 분도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누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최소한 7에서 많게는 10% 이상 포인트 차이로 지금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변화를 상태적으로 싫어하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루였습니다. 위원님이 웬만해서 이렇게 단어 실수를 안 하시는데 민주당의 그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은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셔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대선 판도가 이제 초반이라 오락가락 할 거고요. 어쨌든 미증시는 상당히 좀 5월에 어려운 국면을 가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안도감을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으로 정리하고요. 네.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입니다. 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상 최고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남은 구간이 고작해서 S&P 500은 2.3% 남았고요. 다우지수는 3.3% 남았고요. 나스닥은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주식시장에서 과연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갑론을박이 치열한데요. 물론 좋게 보는 것은 뭐 곧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CFRA 같은 경우에서는 조만간 사상 최고가로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70년 이상인데요. 1월에서 4월부터 강했던 달은 흔히 5월엔 조정부였고 6월엔 다시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사상 최고가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대표적으로 좋게 보는 증권사인데요. 사상 최고가 돌파가 분명히 가능하고 2016년 여름에도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바로 회복하면서 주가가 최고가를 향해 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BTIG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고가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연말에는 3천을 가겠지만 중국의 관세라든가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흔히 얘기해서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븐스 리포트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한마디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이익의 전망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둔화의 목소리, 거기에다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뭐 거의 하루가 멀다 하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 오늘 나온 레포트는 특이합니다. 올 여름에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7월 30일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금리 인하 하더라도 리세션을 막기에는 턱없이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크 모비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합니다. 프랭클린 그리고 그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이머징 마켓에서만 30년을 일을 하던 분인데 작년에 이제 독립해서 82살이 나이인데도 이제 독립해서 국제적인 개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모비어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겁니다. 뭐냐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수출 지향적인 기업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이들 기업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기업은 내수에 확고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수출이 정말 관심 있다 그러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정말 저개발에서 지금 막 개발을 시작한 그런 나라 기업에 좀 주목하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좀 알려주십시오. 네, 페이스북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 초에 이제 주가가 크게 내렸었죠. 반독점에 대한 위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실제 기업 분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스타그램 등의 수익 비즈니스가 성과가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우려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2019년에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이 약간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요.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카오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어떤 그 성장성이 좀 담보돼 있다는 얘기를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주가는 12만 4,500원 레벨인데 물론 변동성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지금은 카카오가 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카카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